70평생을 살며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뭘 그렇게 생색내요? 순간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새벽같이 손주를 챙기고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려 저녁 늦게까지 몸을 굴렸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따위라니. 고마움은커녕 마치 내가 당연히 부려먹혀야 할 사람인 것처럼.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던 나는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우며 쌓였던 고단함.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워보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눌러두었던 서운함과 응어리가 들끓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김순자다. 25세 남편을 잃고 5살 된 아들 민수를 홀로 키워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다듬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내 아들만큼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다. 반에서 늘 1등을 했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다른 집 아이들이 과외를 받고 학원에 다닐 때 우리 민수는 혼자서도 그 모든 것을 해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투자한 결과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좋은 여자와 만나 결혼했다. 며느리 수지는 처음엔 정말 착했다. 시어머니인 나를 친어머니처럼 대했고 명절 때면 항상 정성스러운 선물을 챙겨왔다. 나는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에 손주가 태어났다. 민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작은 천사는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수진이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아이를 봐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며칠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느새 매일 와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들 집에서 지내달라고 했다. 나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혼자 지내던 내 집은 너무 적막했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준이 이유식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워주고 낮에는 빨래와 청소. 저녁에는 온 가족이 먹을 반찬까지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행복했다. 민수와 수진이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고 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이도 나를 보면 방긋 웃어주었고 그 웃음 하나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날아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던 수진이가 점점 어머니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더니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내가 민준이에게 입혀놓은 옷을 보며 혀를 차더니 잠자코 다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내가 준비한 이유식도 너무 싱거워요. 혹은 너무 짜요 라며 불만을 표했다. 나름대로 영양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했지만 꾹 참았다. 젊은 엄마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는 더 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민수도 변했다. 퇴근하고 와서 내가 준비해 놓은 저녁상을 받으며 엄마 고생했어요
라고 하던 말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밥을 먹고, 심지어는 엄마, 내일 셔츠 다림질 좀 해주세요 라며 추가 부탁까지 하곤 했다다.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은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파서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희가 정말 곤란해져요. 어머니 대신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마치 내가 고장난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참았다. 그들이 바쁘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간섭하고 지적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청소하는 방법, 빨래하는 순서, 반찬 간까지도 세세하게 지적했다. 심지어 민준이와 놀아주는 방식까지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라며 태클을 걸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나는 계속 참았다. 혹시라도 내가 심술을 부리면 손주를 못 보게 될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내 아들 가정의 평화가 깨질까봐 걱정되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다. 더 완벽하게, 더 정성스럽게 그들이 지적할 틈이 없도록.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고마움의 표현은 점점 줄어들었다. 오히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의 말이 늘어만 갔다.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굴려도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식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은 지난주 일요일이었다. 나는 민준이를 재우느라 늦게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 가족 모두의 아침을 준비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갈치조림, 수진이가 요청한 나물 반찬들까지 정성껏 차려냈다. 그런데 수진이가 한 숟가락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 갈치 너무 짜네요. 민준이가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나는 당황했다. 평소보다 간을 약하게 했는데도 그런 말을 하니 말이다. 그래, 내가 맛을 못 본 건가?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한 번 맛을 봤지만 별로 짜지 않았다.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건강식에 신경 쓴다고 했잖아요. 좀 더 담백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40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간도 못 맞춘다는 소리를 듣다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뭘 그렇게 생색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정말 귀가 멍해졌다. 생색을 낸다고. 언제 내가 생색을 냈단 말인가? 고맙다는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생색을 내는 것이란 말인가?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민준이가 할머니, 어디 가요? 라고 불렀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민수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당신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가 엄마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도 뭐야? 엄마는 뭐든 다 해주니까 그냥 계속 시키면 돼.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대화를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모든 것이, 내 사랑과 희생이 그들에게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것
정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에게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것이다. 눈물이 쏟아졌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서럽고 억울한 적이 있었나 싶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울 때도, 온갖 고생을 하며 생계를 꾸려갈 때도 이만큼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다. 그때는 적어도 희망이 있었고 내 희생에 대한 보상이 언젠가는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이것이 내가 바라던 결말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이 서 있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침을 차리고 나서 나는 민수와 수진이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내 집에서 지낼 거야.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내 집이 그리워서.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 그럼 민준이는 어떡해요? 저희가 일하는 동안 누가 봐줘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민준이는 너희 아들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내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민준이가 그려준 그림 몇 장뿐이었다. 민준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다. 내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민준이 생각이 나고 혹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나도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에게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여러 번 왔다. 엄마, 연락 좀 해요. 민준이가 할머니 찾아요. 얘기 좀 해요. 같은 내용들이었다. 2주째 되는 날, 수진이가 내 집 앞에 나타났다. 민준이를 데리고 왔는데 둘 다 초췌해 보였다.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게 달려왔다. 할머니, 왜 안 와요? 민준이 보고 싶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꾹 참았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것 같았다. 단지 내가 없으니까 불편해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것일 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힘들었어요. 회사도 몇 번 빠지고 아이 봐줄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지. 네.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수진아, 내가 왜 집을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어.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집에 가. 민수하고 진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와. 한 달이 더 지났다. 그동안 민수와 수진이는 정말 고생했을 것이다.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체험했을 것이다. 민수는 회사를 일찍 퇴근해야 했고, 수진이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급한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봐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화가 난 듯 했지만 점점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혼자 찾아왔다. 얼굴에 수염이 자라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평소 깔끔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첫 마디였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사과였다. 뭐가 죄송한데?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한 게 죄송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서야 깨달았어? 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엄마가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심술 부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겠지. 근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이 돌보면서 집안일하고 회사 다니면서 모든 걸 챙기는 게 엄마가 그동안 이런 걸 다 해주셨는데 저희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심지어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랑 매일 싸웠어요. 둘 다 너무 힘드니까 서로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계실 때는 왜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엄마가 모든 걸 해주셔서 저희는 편했던 거구나. 나는 가만히 민수의 말을 들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저희 식모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세요. 그런데 저희가 엄마를 마치 고용한 사람처럼 대했어요. 그래, 그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알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모든 게 선택이고 사랑인데 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와주세요.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인정이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찾아왔다. 수진이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졌고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들을 제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간섭하고 지적하고 계속해봐.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보다 더 많이 저를 도와주셨는데 저는 그걸 고마워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불평했어요. 계속해봐.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에요. 민준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민준이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슬퍼요. 그제서야 내 마음도 누그러졌다. 하지만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너희가 진짜 깨달은 게 맞아. 내가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되는 거 아니야? 민수와 수진이가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부탁은 정중히 하고 고마움은 꼭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엄마 말씀에 대꾸하거나 지적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우리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세요. 그들의 다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좋아, 다시 도와줄게. 하지만 명심해. 나는 너희 식모가 아니야. 나는 너희 어머니고 민준이 할머니야. 가족은 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다. 부탁할 때는 정중히 하고 도움받으면 고마워해.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될 때도 먼저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봐. 무작정 지적하지 말고. 네, 어머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가끔은 쉬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내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줘. 당연하죠, 어머니. 그날 저녁, 나는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설거지가 밀려 있고, 먼지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해주는 일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민수는 퇴근하면서 꽃을 사들고 왔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건넸다. 수진이는 내가 준비한 반찬을 먹으며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했다. 내가 민준이를 목욕시켜주고 나면 어머니, 덕분에 민준이가 깨끗해졌네요. 라고 말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함부로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의견을 물어보곤 했다. 토요일에는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내일은 쉬세요. 저희가 민준이 보고 집안일도 할게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로 일요일 하루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순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친구 말에 나는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응,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됐어. 뭔 일인데? 손주 때문이야? 나는 그동안의 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순자야. 그런 말까지 들었어. 정말 속상했겠다. 그래도 잘했어. 그냥 참고 살았으면 평생 그렇게 당했을 거야. 맞아. 아무리 자식이고 며느리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를 들으니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말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가니 민수와 수진이가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양파 껍질을 까고 있었다. 할머니 왔다. 민준이가 요리 도와주고 있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뛰어왔다.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해봤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것처럼 맛있게 안 되네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그럼 천천히 가르쳐 줄게. 요리는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 감사해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로를 배려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민수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계속 권했고 수진이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었다. 어머니,
친구분들 만나니까 어떠셨어요? 응,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 가끔은 이런 시간이 필요해. 앞으로도 자주 만나세요. 저희가 민준이 볼 수 있어요. 고마워. 민준이가 내 무릎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할머니도 민준이처럼 놀고 싶을 때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다. 그럼 할머니도 가끔은 놀고 싶어. 그럼 다음에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 때 민준이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 언젠가 같이 가자. 며칠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수진이가 회사에서 일찍 와서 저녁 준비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갔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조금 더 볶아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많은 걸 매일 혼자 하셨다니.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야. 너도 곧 익숙해질 거야. 민수도 달라졌다. 주말에는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서 나에게 휴식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엄마, 오늘 민준이가 아빠한테 요리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처럼 맛있게 만들고 싶다면서. 그래, 민준이가. 네, 할머니가 요리하는 걸 보면서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온 가족이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여행? 네, 엄마도 쉬실 겸 해서요. 펜션에서 하루 이틀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민준이가 좋아할까? 당연하죠. 할머니랑 같이 가는 여행이니까 더 좋아할 거예요. 수진이도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뭐든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시기만 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었다. 펜션에서 바비큐를 해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할머니, 행복해요? 라고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그리고 정말로 행복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내 곁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갑자기 뭔 소리야? 저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나이 드셔서 예민해지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가만히 수진이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이나마 알겠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바라신 건 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였는데,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를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실게요. 고마워, 수진아. 그때 민수도 다가왔다. 엄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뭔데? 저 이제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요, 해야 해요. 엄마는 저를 위해 재혼도 안 하시고 본인 인생을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런 엄마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도 울먹였다. 앞으로는 엄마를 정말 잘 모실게요. 엄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억울함이 깨끗하게 씻겨 나간 기분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를 배려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민수와 수진이는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했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가족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내가 가장 크게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래서 크게 그렸어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 울면 안 돼요. 기쁠 때만 우는 거지. 응, 할머니는 지금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저 요즘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신지. 무슨 자랑을? 어머니가 요리도 잘하시고, 육아도 잘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넓으시다고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리고 저도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민수도 거들었다. 엄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다.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가족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문득 그때 그 힘들었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만약 그때 내가 계속 참고 지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당연하게 여겨지며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나는 너희 식모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존중받으며 내 역할에 대해 인정받으며 살고 있으니까. 어제 민준이가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민준이 커서 결혼하면 할머니처럼 우리 엄마 잘 모실 거예요. 그래, 어떻게? 고맙다고 말하고 맛있다고 말하고 할머니가 최고라고 말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다. 이 아이는 벌써 어른들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배우고 있었다. 민준아,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고마워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거. 네, 할머니.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시작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오늘도 나는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다르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해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가족들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는 아침 감사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인정받고, 감사받고, 사랑받는 것.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나는 70이 넘어서 배웠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이제 내 남은 생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존중받으며 감사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가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릴 때도 오늘 배운 이 소중한 교훈들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다. 가족이란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해야 하는 관계다. 이것이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당신들도 당연하게 여겨질 필요가 없다. 당신들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용기를 내어라. 나는 당신들의 식모가 아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